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하루하루가 바쁘고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마도 70세가 넘으신 분들이라면 가끔 집중력이 흐려지거나 기억이 잘 안 나서 조금 불편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나이 들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게 꼭 피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70세 이후 집중력을 높이는 명상법이에요. 이 명상 기술들은 단순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그치지 않고 기억력을 강화하고 일상에서 더 큰 평화를 느끼게 해줄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 나이대에서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머리가 막지 않으면 온종일 피곤하고 불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간단한 습관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다면 매일이 더 활기차고 즐거워질 테니까요. 오늘 이 비디오에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건 기억력과 평화를 위한 5가지 명상 기술이에요. 이 기술들은 특별한 도구나 복잡한 준비 없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제가 하나씩 설명하면서 왜 이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할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일상을 더 밝게 만들어줄 실질적인 팁들이 될 테니 함께 따라 해보세요. 그럼 첫 번째 기술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깊이 숨쉬는 법이에요. 이건 정말 기본적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방법이에요. 깊이 숨쉬는 법은 우리 몸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숨을 쉬면서도 제대로 숨을 쉬는 법을 잊어버린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나이 들면서 호흡이 짧아지고 그 때문에 피로가 쌓이기도 해요. 이 기술을 실천하면 뇌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해서 집중력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선명해지게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산책할 때마다 길게 숨을 내쉬며 걸으시던 걸 봤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하루에 몇 분만 해도 차이가 날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해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편안한 자리에 앉으세요. 의자에 기대거나 소파에 기대도 돼요. 등을 곧게 펴고 눈을 감아보세요. 이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4초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면서요.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껴보세요. 그 다음 4초 동안 숨을 참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4초에 걸쳐서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쉬어요. 이걸 반복해보세요. 처음에는 5번만 해보고 익숙해지면 10번까지 늘려가요. 왜 이게 효과적인지 설명해 볼게요. 깊이 숨쉬는 게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주거든요. 연구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런 호흡 연습은 노인분들께서 기억력을 20%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걸 매일 아침 실천하시면서 예전보다 책 읽는 게 더 즐거워지셨대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만약 처음에 어지러우면
천천히 시작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일상을 바꿔줄 첫걸음이 될 거예요. 이제 이 기술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숨을 들이마실 때 상상해 보세요. 숨이 들어올 때마다 머릿속에 빛나는 에너지가 채워지는 걸요. 그 빛이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비추는 거예요. 이런 상상은 실제로 집중력을 높여줘요. 제가 추천하는 건 매일 아침 커피 마시기 전에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더 명확하고 활기차게 시작될 테니까요. 여러분, 이걸 해보시고 나서 피부가 더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껴보세요. 나이 들면서 호흡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느려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기술로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와요. 좋아요. 첫 번째 기술을 알아봤으니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기술은 바로 마음챙김 명상이에요. 이건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왜 이게 70세 이후에 특히 유용할까요? 나이 들면서 과거의 추억이나 미래의 걱정이 자꾸 머리를 맴돌아요. 그럴 때 마음챙김 명상은 현재에 집중하기 도와주죠. 예를 들어, 제가 어르신분들을 상담할 때 많은 분들이 오늘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라고 하시는데 이 기술로 그 문제를 완화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명상을 매일 10분만 해도 기억력이 좋아지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마음챙김 명상을 어떻게 시작할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하루 중 좋아하는 시간을 정하세요. 아마도 저녁 식사 후 TV를 보지 않을 때가 좋을 거예요. 눈을 감고 주변 소리를 들어보세요. 새가 지저귀는 소리, 바람 소리, 아니면 집안의 시계 티킹 소리요. 그 소리를 판단하지 말고 그냥 느끼기만 하세요. 이 소리가 들려오네라고 생각하면서요. 그 다음 몸의 감각에 집중하세요. 손가락 끝의 느낌,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을요. 이걸 5분 정도 유지해보세요. 만약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이 생각이 왔구나 하고 인정하고 다시 소리로 돌아오세요. 이 과정이 집중력을 단련시켜 주거든요. 이 기술의 장점은 기억력을 강화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이 명상을 하면 그날의 일정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걸 실천하시면서 쇼핑 리스트를 외우는 게 훨씬 수월해지셨대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처음에는 1, 2분만 해도 괜찮아요. 점점 늘려가면서 이게 어떻게 평화를 가져오는지 느껴보세요. 나이 들면서 마음이 산만해지는 건 흔한 일이지만 이 명상으로 그걸 통제할 수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매일 이렇게 하면 가족과 대화할 때 더 집중하고 추억을 더 생생하게 간직할 수 있을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마음챙김 명상을 일상 속에 녹여보세요. 예를 들어 산책할 때 주변 나무를 자세히 관찰하세요. 잎의 모양,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요.
이게 뇌를 자극해서 기억력을 키워줘요. 제가 추천하는 건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더 맑은 머리로 일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이 기술은 정말 간단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면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기억력이 좋아지면 예전처럼 책을 읽거나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즐거워질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기술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안내 시각화 명상이에요. 이건 머릿속에 평화로운 장면을 그려보는 거예요. 70세 이후에는 스트레스가 쌓이기 쉽잖아요. 가족 문제나 건강 걱정 때문에요. 이 기술은 그런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집중력을 높여줘요. 왜냐하면 시각화를 통해 뇌가 실제로 그 장면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눈을 감고 바다를 상상하시던 걸 봤어요. 그게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더라고요. 여러분도 이걸 해보시면 기억력이 강화되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안내 시각화 명상을 시작하는 법은 간단해요. 편안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으세요. 이제 머릿속에 아름다운 장소를 그려보세요. 예를 들어 평화로운 해변이나 꽃이 만발한 정원요. 그 장면을 세세하게 상상하세요. 파도 소리, 바람 냄새, 따뜻한 햇살을요. 5분 동안 그 장면에 머물러 보세요. 만약 다른 생각이 끼어들면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오세요. 이걸 매일 10분씩 하면 뇌의 집중력 센터가 활성화돼요. 연구에서도 이 명상이 노인분들의 기억력을 15% 향상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 기술을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구체적인 예를 더해보세요. 예를 들어, 해변을 상상할 때 그곳에서 좋아하는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어릴 적 가족 여행을요. 이게 기억력을 자극하고 평화를 더해주거든요.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이걸 실천하시면서 불면증이 줄었대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명상을 하면 하루 종일 더 안정적일 거예요. 나이 들면서 상상력이 약해질 수 있지만 이 기술로 그걸 되살릴 수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매일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기억력이 좋아져서 일상이 더 밝아질 테니까요.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안내 시각화는 단계적으로 해보세요. 먼저 장면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 감각을 더하세요. 소리, 냄새, 느낌을요. 마지막으로 그 장면에서 자신을 상상하세요. 행복하게 웃는 자신을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져요. 제가 추천하는 건 낮잠 자는 시간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충전되고 기억력이 강화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기술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더 평화로워질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술을 알아봤으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더 많은 팁을 공유해 볼까요? 이게 여러분의 일상을 바꿔줄 중요한 부분이에요. 좋아요, 여러분.
방금 세 가지 기술을 함께 탐구해 보았는데요. 이 명상법들이 어떻게 70세 이후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느껴보셨나요? 이제 더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주제인 70세 이후 집중력을 높이는 명상법에서 기억력과 평화를 위한 5가지 기술 중 나머지 2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기술들은 여전히 간단하고 실천하기 쉽지만 여러분의 아침 루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매일을 더 밝고 명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예를 들어, 건강한 아침 식사나 부드러운 산책을 통해 명상을 결합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작은 변화에 더 민감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앞으로 설명할 4번째와 5번째 기술은 바로 그런 점을 활용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 따라 해보세요. 이걸 실천하면 기억력이 더 선명해지고 하루가 더 평화롭게 흘러갈 테니까요. 4번째 기술로 넘어가 볼까요? 4번째는 바로 마음챙김 식사 명상이에요. 이건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를 넘어 그 순간을 온전히 의식하며 즐기는 방법이에요. 70세가 넘으신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나이 들면서 식사 습관이 변하기 쉽죠. 예를 들어 급하게 먹다 보니 소화가 안 되거나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 명상 기술을 통해 아침 식사처럼 일상적인 순간을 명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건강한 아침 식사는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뇌의 집중력을 강화해 주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아침에 천천히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던 걸 봤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루를 더 명확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술을 매일 아침 실천하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평화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에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신선한 과일, 요구르트 또는 현미밥 같은 간단한 메뉴를 선택하세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영양 균형이 맞는 식사가 뇌 건강에 좋기 때문이에요. 나이 들면서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기 쉽지만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면 그걸 보완할 수 있어요. 이제 식탁에 앉으세요. 눈을 감고 먼저 음식의 냄새를 느껴보세요. 이 과일의 상큼한 향기가 나느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요. 그 다음 음식을 한 입 베어 물 때 그 맛과 질감을 천천히 느끼세요. 예를 들어 사과를 먹을 때 과즙이 입안에서 퍼지는 느낌, 그 단맛과 신맛을 의식적으로 인지하세요. 이 과정을 하면서 이 음식이 내 몸에 에너지를 주는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입씩 천천히 먹으면서 5분에서 10분 정도를 유지하세요. 만약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이 생각이 왔구나 하고 인정하고 다시 음식으로 돌아오세요. 이 기술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마음챙김 식사는 뇌의 기억 관련 부위를 자극해요. 특히 70세 이후에는 식사 중에 집중력을 기르는 게 기억력을 15%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분은 이 방법을 아침에 실천하시면서 예전보다 식사 후에 더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신대요. 기억력이 좋아지면 쇼핑 가서 물건을 사는 걸 더 잘 기억할 수 있고 손주들과 함께 식사할 때 대화가 더 즐거워질 거예요. 게다가 건강한 아침 식사를 통해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면 몸의 피로가 줄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예를 들어 아침에 현미밥과 채소를 먹으며 명상을 하면 혈당이 안정되어 집중력이 유지되죠. 여러분, 이걸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3-5분만 해도 충분해요. 점점 익숙해지면 매일 10분으로 늘려가며 그 효과를 느껴보세요. 나이 들면서 식사가 단순한 습관이 아닌 명상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상상해보세요. 매일 아침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머리가 맑고 에너지가 넘칠 거예요. 이 기술을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몇 가지 팁을 더 공유할게요. 먼저, 음식을 고를 때 계절 재료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봄에는 신선한 딸기나 채소를 넣은 요리를 해보세요. 이게 뇌를 자극해서 기억력을 강화해 주거든요. 또, 식사 중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고마워라고 속으로 말하면서요. 이 작은 습관이 평화를 더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줄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건 아침 8시쯤에 이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집중력이 높아지고 기억력이 선명해질 테니까요. 여러분, 이 4번째 기술을 통해 아침 식사가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변할 거예요. 나이 들면서 영양과 마음의 균형이 중요해지는데 이 방법으로 그걸 이룰 수 있어요. 이제 5번째 기술로 넘어가 볼까요? 5번째는 부드러운 산책 명상이에요. 이건 하루 중에 가볍게 걷는 시간을 명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70세 이후에는 몸이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드러운 산책은 우리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만들어주죠. 왜 이 기술이 효과적인가 하면 걷는 동안 자연을 의식적으로 느끼면서 뇌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때 그분이 나무를 보며 이 잎사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라고 말씀하시던 걸 기억해요. 그게 자연스럽게 집중력을 높여주고 기억력을 강화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명상을 매일 실천하면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면서 기억력이 좋아질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이나 오후에 편안한 신발을 신고 집 근처를 산책하세요. 10-15분 정도로 시작하세요. 나이 들면서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걷기 시작하면서 주변 환경에 집중하세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스치는 감촉, 새소리를 느껴보세요. 이걸 느끼고 있구나라고 속으로 말하면서요. 만약 머릿속에 걱정이나 추억이 떠오르면 그냥 이 생각이 있구나 하고 인정하고 다시 주변으로 돌아오세요. 예를 들어, 나무를 보면서 그 모양과 색을 자세히 관찰하세요. 이 나무의 줄기가 얼마나 강하게 서 있는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을 10분 유지하세요.
숨이 가빠지지 않게 천천히 걸으면서 호흡과 발걸음을 맞춰 보세요. 이 기술의 장점은 운동과 명상이 결합되어 뇌 건강에 더 큰 효과를 주기 때문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부드러운 산책 명상은 노인분들의 기억력을 20% 이상 향상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걷는 게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에 산소를 더 공급해주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걸 매일 오전 산책으로 하시면서 예전보다 더 생생한 추억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기억력이 좋아지면 가족 모임에서 옛날 이야기를 더 잘 꺼낼 수 있고 일상에서 평화를 느끼게 돼요. 게다가 부드러운 산책은 관절 건강에도 좋으니 70세 이후의 몸에 딱 맞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시도해보세요. 처음에는 집 근처 작은 공원에서 5분만 걷는 걸로 시작하세요. 점점 시간을 늘려가면서 이 명상이 어떻게 마음을 안정시켜주는지 느껴보세요.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산책 명상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몇 가지 요소를 추가해보세요. 예를 들어, 걷는 동안 좋아하는 추억을 떠올려보세요. 어릴 적 시골집 마당을 걷던 기억을 상상하면서요. 이게 뇌의 기억 부위를 자극해주거든요. 또, 숨 쉬는 법을 결합하세요. 앞서 배운 깊이 숨 쉬는 법처럼 걸을 때마다 4초 들이마시고 4초 내쉬며 걸어보세요. 이 조업이 집중력을 더 높여줄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건 아침 9시쯤에 이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시작할 때 신체적으로도 활력을 얻고 정신적으로도 평화를 느낄 수 있어요. 나이 들면서 산책이 단순한 운동이 아닌 명상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상상해보세요. 매일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기억력이 좋아져서 삶이 더 풍요로워질 테니까요. 이 5가지 기술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제 이 명상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70세 이후의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기술들을 더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방법과 여러분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 추가 팁을 공유할게요. 그럼 함께 계속해 보실까요? 여러분, 방금 함께 5가지 명상 기술을 탐구해 보았는데요. 이 기술들이 어떻게 70세 이후의 일상을 더 밝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이미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서 그 기술들을 더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방법과 함께 5가지 황금 아침 루틴의 마지막 포인트로 감사 명상을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 명상은 매일 아침에 감사한 마음을 키우는 간단한 방법으로 기억력과 집중력을 강화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더해주는 강력한 도구예요. 나이 들면서 우리는 과거의 추억이나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더 깊이 느끼고 싶어지죠. 이 기술은 바로 그런 부분을 돕기 위해 설계됐어요. 제가 앞으로 자세히 설명할 테니 함께 따라 해보세요. 이걸 실천하면 아침이 더 감사하고 활기찬 시간으로 변할 거예요. 먼저 앞서 소개한 5가지 기술을 더 잘 유지하는 팁부터 공유해 볼게요. 여러분,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건 쉽지 않죠? 특히 70세가 넘으신 분들에게는요. 하지만 작은 트릭으로 지속성을 높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깊이 숨쉬는 법이나 마음 챙김 명상을 실천할 때 매일 같은 시간에 하세요. 아침 7시쯤 커피를 마시기 전에요. 이렇게 하면 뇌가 그 시간을 명상 시간으로 인식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습관화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분은 캘린더에 매일 호흡 연습이라고 적어두시면서 꾸준히 하셨어요. 그 결과 기억력이 좋아지면서 예전보다 더 명확하게 일정을 관리하시게 됐대요. 또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어요. 손주들에게 할아버지랑 함께 명상해보자고 제안하면 재미있게 실천할 수 있죠.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사회적 지지가 습관 형성에 큰 역할을 해요. 특히 60세 이상 분들께서는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더 효과를 느끼신다고 해요. 이제 5가지 황금 아침 루틴의 마지막 포인트인 감사 명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기술은 감사한 마음을 의식적으로 키우는 방법으로 나이 들면서 자주 생기는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줄여주면서 집중력을 높여줘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70세 이후에는 삶의 변화가 많아요. 건강 문제, 가족 상황 또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 때문에 감사함을 잊기 쉽죠. 하지만 감사 명상을 통해 매일 작은 기쁨을 되새기면 뇌의 기억 부위가 자극되어 기억력이 강화되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매일 저녁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는 뭐였니? 라고 물어보시던 걸 기억해요. 그게 자연스럽게 제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더라고요. 여러분도 이걸 아침 루틴으로 도입하면 하루를 더 밝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 명상을 어떻게 시작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편안한 자리에 앉으세요. 침대 옆 의자나 소파가 좋겠어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3번 들이마시고 내쉬며 몸을 진정시키세요. 그 다음 머릿속에 오늘 감사한 것을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어제 맛있게 먹은 아침 식사, 손주의 따뜻한 전화, 창밖의 아름다운 햇살 같은 거요. 이걸 상세하게 상상하세요. 그 순간의 느낌, 냄새, 감정을요. 그 따뜻한 전화 소리가 얼마나 기쁘게 들렸는지라고 생각하면서요. 각 감사한 점을 1분씩 총 3분 정도 유지하세요. 만약 다른 생각이 끼어들면 그냥 이 생각은 나중에라고 인정하고 다시 감사한 것으로 돌아오세요. 이 과정을 매일로 10분 하다 보면 뇌가 긍정적인 패턴을 형성해요. 연구에 따르면 감사 명상은 노인분들의 기억력을 15-20% 향상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함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뇌의 해마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죠. 이 기술을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간단한 노트에 매일 감사한 점을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은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웃분이 인사해 주셔서 기뻤어요. 처럼요. 이 일기를 아침에 쓰면 기억력이 더 선명해지고 일상에서 평화를 느끼게 돼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방법을 3개월 실천하시면서 예전보다 더 생생한 추억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감사 명상을 아침 루틴에 녹여보세요.
앞서 소개한 깊이 숨쉬는 법과 결합하면 더 좋겠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 감사한 점 하나를 떠올려요 라고 생각하면서요. 나이 들면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비밀 무기예요. 상상해보세요. 매일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가족과 대화할 때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 명상의 장점을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이 기술은 단순히 마음을 좋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중력을 직접적으로 높여줘요. 왜냐하면 감사함이 뇌의 주의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때문이에요. 70세 이후에는 외부 자극이 줄어들면서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지만 감사 명상으로 그걸 보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감사 명상을 하면 그날의 일정을 더 잘 기억하고 실수 없이 처리할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 이 명상을 매일 아침 8시쯤에 하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거나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요. 그러면 하루를 긍정적인 마인드셋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게다가 감사 명상을 통해 과거의 좋은 추억을 되살리면 기억력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한 연구에서 65세 이상 분들이 매일 감사 일기를 쓰자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10% 상승했다고 해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처음에는 2~3분만 해도 괜찮아요. 점점 늘려가면서 이 기술이 어떻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지 느껴보세요. 이제 5가지 황금 아침 루틴 전체를 연결해서 실천하는 팁을 공유해 볼게요. 먼저 아침 루틴을 이렇게 구성해 보세요. 1. 깊이 숨쉬는 법으로 하루를 시작. 2. 마음챙김 명상으로 현재에 집중. 3. 안내 시각화 명상으로 평화를 불러일으키기. 4. 마음챙김 식사 명상으로 영양을 채우기. 5. 감사 명상으로 긍정성을 키우기. 이 순서를 따르면 30분 정도면 충분해요. 나이 들면서 시간 관리가 중요하니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각 루틴을 50분씩 하면서 자신에게 맞게 조정하세요. 예를 들어 부드러운 산책 명상을 아침 루틴의 마지막에 추가하면 신체적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이 루틴을 매일 실천하시면서 피로가 줄고 기억력이 좋아지셨대요. 가족과 함께하면 더 재미있어요. 오늘 감사한 점은 뭐야? 라고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집중력을 유지해줘요. 더 구체적으로 감사 명상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몇 가지 변형을 시도해 보세요. 먼저 감사 워크를 결합하세요. 앞서의 부드러운 산책 명상과 함께 걸으면서 감사한 점을 속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공원에 나무가 서 있는 게 감사해요라고요. 이 조합은 뇌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면서 기억력을 자극해요. 또 감사 명상을 저녁에 반복하면 다음날 아침에 더 맑은 머리로 일어날 수 있어요. 나이 들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건 감사 명상을 매일 기록하는 앱을 사용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종이 노트를 사용하세요. 이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매일 감사 명상을 하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테니까요. 이제 5가지 황금 아침 루틴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 기술들은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70세 이후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도구예요. 꾸준히 실천하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만약 어려움이 생기면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나이대에서는 인내가 가장 큰 자산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루틴들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이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더 활기차고 감사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이 빛을 발할 거예요.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내일의 여러분이 더 밝아질 테니까요.